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글로벌의 자회사죠. HLB 사이언스가 폐혈증 관련해서 임상 1상 투약 완료 소식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HLB 사이언스는 HLB 글로벌이 이제 최대 주주이자 뭐 자회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분율은 한 30%대를 유지하고 있죠. 폐혈증, 그람음성 치료제 일상 투약 완료 소식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 폐혈증 및 그람음성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치료제 후보 물질이 이제 과거에 이제 HLB 사이언스가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였기 때문에 DD로 이제 뭐 프로젝트면은 이제 나갑니다. DDS052P. 자, 유럽 쪽에서 프랑스, 미국 쪽에서 임상 투약을 완료했다. 자, 8월 말에는 일상 관련되는 부분에 최종 임상 시험이 이제 결과 보고서입니다. 요게 이제 뭐 클리니컬 스터디가 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R은 리포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임상 일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이제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죠. 그래서 DDS052P가 안전한지, 그 다음에 몸 안에 이제 약이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내약성, 그 다음에 약이 몸 안에 체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흡수되고 소화되고 뭐 이렇게 대사되는지를 따지는 PK 약동약 등을 평가하는 임상으로 단일 용량 및 다중 용량 상승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제 투약이 진행이 되었다. 본격적인 이제 임상 시료 데이터 분석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프랑스에서 임상 데이터는 이제 환자 투약이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 락업을 벌써 이제 완료를 하고, 미국 임상도 데이터 락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락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이걸 하게 되면 조만간 이제 탑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 풀데이터가 나오니까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최종 이제 풀데이터가 들어가는 CSR을 이제 수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번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병용요법의 어떤 가능성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FDA에다가 임상 1상의 다음이 이제 임상 2상, 이상도 뭐 요즘에 쪼개서 많이 하죠. EA나 EB. 그러니까 EA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돼 있으면, EB는 이제 투여 용량을 이제 뭐 정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보탈 임상으로 뭐 3상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IND를 제출하고 승인받을 계획이다. 향후에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스 아웃, 이제 공동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품화, 상업화 관련되는 목표로 이제 한다, 이렇게 지금 코멘트가 나왔죠. HLB 사이언스의 DDS052P는 자, 폐혈증이라는 게 뭐 보통 이제 세균 자체가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전신에 어떤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 게 폐혈증이거든요. 그러면 치사율 자체가 뭐 30%, 70% 정도 되는데, 근원적인 지금 약이 없는 게 이제 이 폐혈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혈증의 원인 되는 것 중에서 좀 용어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그람 음성, 그람 양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도 많이 들었는데, 이 그람이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이 세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유럽에서. 거기에서 이제 세균학이 이제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물학도 발달하고, 그 당시 뭐 독일이나 스위스 쪽에서 이제 염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달했는데, 이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그람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그 염료 부분들을 이렇게 염색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균의 분류가
그람으로 염색이 되어지면 뭐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염색이 안 되면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뭐 현미경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세포벽에 이제 그 부분에 구조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람 음성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균의 이제 세포벽 자체가 얇아가지고 이제 염색이 안 되면 이제 뭐 붉게 나타나고 그 되면 이제 그 그람 양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람 음성거 같은 경우는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성군 유래 내독소라고 하는 엔도톡신 이걸 이제 뭐 LPS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포벽 안에 있습니다. 세균의 이제 세포벽 안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이 세균 자체가 성장할 때는 내독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독소가 이제 상관이 있는데 성장할 때 뿜어내는 외독소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제 보톡소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그 균이거든요. 근데 내독소는 이제 이 세균 자체가 세포벽이 무너져 가지고 뭐 사멸할 때 뿜어내는 게 이제 내독소예요. 근데 이 내독소 자체가 그 여러 가지 부분의 질병들을 야기하고 이제 전신에 나가게 되면 뭐 폐혈증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람 음성군 유래 내독소와 이 결합해서 직접 균을 그러니까 내독소균을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존의 펩타이드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상을 완화하는 정도지 이제 근원적인 치료가 하는데 이 DDS-052P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제 내독소와 결합해서 이걸 사멸시키는 기존의 펩타이드 약물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슈퍼박테리아 감염률이 여전히 이제 급증하고 있고 이 항생제 관련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그람 양성, 음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생제가 이제 결국 이 세균을 때려잡는 거 형태인데 그람 이제 양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효과를 보는데 그람 음성 쪽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뭐 과거에 이제 그 페니실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약효를 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람 음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항생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DDS-02P는 이런 이제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의 항생제가 지금 작동을 잘 못하는 그람 음성균 관련되는 부분 이런 내성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폐혈증 환자에도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빅파마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이언스 관계자는 현재 항생제 시장이 내성 문제로 기존 치료제 효과가 생각보다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항생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관련되는 부분들도 사이언스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어떤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 흐름에서 보게 되면 그 HLB는 약보합세였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반등의 흐름을 나오느냐 5,000원대 위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주 수요일 날에 거래량이 트져 있는 음봉 이후에 이 음봉이 시가를 제끼는 양봉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좀 있다가 이제 플랫형 조정을 5,000원 그러니까 4,000원 중반 부근에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5일선 부근에서 플랫형으로 지금 그 기간 조정을 하는 모습을 계속 이제 테라피틱스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한 2주 정도 동안의 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HLB 테라피틱스가 향후에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과 전략적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좀 기다리는 흐름입니다만 아직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봉 형태는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한계적인 부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중에 5일선 정도까지 좀 조정받았다가 거래량을 여전히 줄인 상태에서 몸통이 짧은
음봉 형태가 약보합세로 나왔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플랫형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몸통은 작으면서 거래량도 제한적인 모습에서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하고 있었죠. 하단 태깅을 한다는 말은 저항을 계속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중에는 5일선 정도 저항을 받으면서 이 몸통은 작은, 여전히 거래량은 작은 형태에서 2,000원대 중반 정도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HLB 쪽에서도 목요일 금요일에 거래가 좀 수반되는 양봉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 아래 이제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부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